안녕하세요. 관통화학의 이수관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게 뭐냐면은,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대해서 현대 원자 모양 첫 번째 배운 게 뭐야? 오비탈 모양에서 현재 양자수에 대해서 좀 배웠죠? 전자 배치에 대해서. 양자수에 대해서 좀 배웠고, 다전자할 때 우리가 지금 전자 배치를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를 어떻게 배치할까?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원자 모양의 전자 배치의 규칙이죠? 이 규칙을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얘기인데, 바닥이란 얘기는 뭐야? 바닥이란 얘기는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한 거거든. 바닥은 안정하다, 에너지가 낮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 그치? 그럼 첫 번째 뭐냐면은, 여기 싸움의 원리라는 게 있지.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벽돌 쌓기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벽돌은 어디부터 쌓아? 아래부터 쌓아가죠. 아래부터 쌓아가는 이유가 뭐야? 위치 에너지.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쌓아간다는 얘기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싸움의 원리란 우리가 뭐야?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 배치를 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양자수를 배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준위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양자수 중에서는 누가 있었어? 주양자수라는 얘기가 있었지. 그럼 주양자수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정보가 뭐야? 첫 번째 에너지를 알려준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비탈의 크기를 알려준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에너지 준위는 누구만 따져주면 되냐면은 주양자수 어떻게 썼어? N. N은 자연수로 시작했지. 1, 2, 3, 4 이렇게 나갔지. 그지? 얘만 에너지 준위에 관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주양자수만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 수소. 중요한 말은 수소야. 여러분들 평가원 시험이나 큰 시험 볼 때도 수소인지 헬륨인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거든. 그럼 수소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ES, EP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봐봐. ES, EP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건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야. 거꾸로. 수소 원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주양자수만 보면은 여기 보니까 3D랑 3P랑 여기도 뭐야? 에너지 준위가 같더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누가 더 컸다는 얘기야? 4S가 에너지 준위가 더 크더라. 이런 얘기야. 왜? 주양자수가 더 크니까.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수소는 전자가 하나인데 다전자를 어떻게 채워갈까? 그럼 다전자일 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우리가 주양자수 말고 뭘 배운 거야? 부라는 말 썼죠. 또는 방위라는 말 썼지. 왜 그러냐면은 수소일 때는 주양자수만 보면 되는데 다전자일 때는 전자들끼리 뭐가 생기는 거야? 반발력도 좀 생기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랑 조금은 연계되어 있는 양자수가 하나 더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때 에너지 준위 값은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또는 방위 양자수랑 관련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M 플러스 L 값이 수소일 때는 1S일 때는 얼마야? 1 플러스 S오비탈. 참고로 S오비탈일 때 L 값이 0. P오비탈일 때는 L 값이 1. 그 다음에 D오비탈에는 L 값이 2. 그 다음에 F오비탈일 때는 L 값이 3. 이렇게 들어갔던 거지. 그러면 1 플러스 0이니까 이때 1S일 때는 에너지 준위가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2S일 때는 2 플러스 1이니까 2. 그래서 M 플러스 L이 2네. 그럼 얘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주양자수가 2,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P 오비탈일 때는 1이라는 얘기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3. 얘는 3 더하기 0이죠? 그럼 얘도 3. 얘는 3 더하기 1 들어가지? 그럼 얘는 얼마야? 4. 그 다음에 얘는 4 더하기 0이니까 4. 얘는 3 더하기 2니까 5.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볼게. 수소일 때는 3D 4S 에너지 준위가 4S가 더 컸지만 다전자일 때는 누구의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는 얘기야? 3D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거 뭐야?
전형 원소를 배우지. 전형 원소를 배울 때 어디까지 배우는 거야? 4s까지. 4s까지 배운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봐봐. s 오비탈에 최대 전자가 몇 개 들어갔어? 2개 들어갔죠? p 오비탈에는 최대 몇 개 들어갔어? 6개.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지. 우리가 p 오비탈, 그래서 이 p 밑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몇 개란 얘기야? 6개. 이런데 우리가 양자수 하나 더 배웠지. 지금 주양자수, 부양자수 나왔고 또 한 가지 양자수가 누가 있었어? 자기 양자수 ml 값이 있었지. 그래서 방향 표시, 전자, 이 오비탈의 공간 방향 이걸 알려주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EPX랑 EPY, EPZ라고 써주면 우리가 자기 양자수까지 표시했지, 방향까지. 그러면 이때 방향 표시가 있을 때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몇 개란 얘기야? 2개, 2개, 2개. P 오비탈은 몇 개였어? 3개였잖아. 그죠? 각각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씩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할 때가 있으니까 이 자기 양자수가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겠지? 이거 하나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는 방향 표시가 없죠? 그럼 여기 최대 2개, 2개, 최대 6개, 2개, 6개, 최대 2개 이렇게 쌓아간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무슨 규칙이라는 얘기야?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가 되고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채워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때 중요한 건 이 m 플러스 l 값 때문에 또 많이 질문하거든. m 플러스 l 값이 얘는 한 가지인데 3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2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4가 나오는 것도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럼 전자 배치하는 거 연습하고 한번 물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움의 원리대로 전자 배치를 할 때 여러분 만약에 탄소 한번 해볼까?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6번이죠. 그럼 원자일 때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는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오비탈을 우리가 전자를 채워갈 때 1s2, 2s2, 2p의 6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지. 2p의 2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지. 이거는 누구의 규칙만 지금 알 수 있는 거야? 싸움의 원리에 대한 걸 알 수 있지. 에너지 준위가 낮으니까 다 채워서 간다는 얘기죠.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 하나 해볼게. 그러면 m 플러스 l이 3인 곳에 전자수는 몇 개 있는 거야? EP가 m 플러스 l 값 3 나왔지? 그럼 여기서 전자가 2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문제를 좀 바꿔볼게. 문제를 바꿔보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가 있겠지. 바닥 상태인데 m 플러스 l이 3인 곳이 있죠. m 플러스 l이 3인 곳에 전자수가 7개 있는 거. 전자수가 7개가 있을 때 m 플러스 l이 3인 곳에 전자수가 7개가 있어. 7개가 있다면 이 원자는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야? m 플러스 l이 3이면 두 종류가 있었죠? 2p 더하기 3s. 그럼 누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 2p에 3s가 있는데 바닥 상태 전자 배치할 땐 싸움이 원리하면 p 오비탈에 최대 몇 개 들어가? 최대 6개가 들어갈 수 있죠? 6개 들어가는데 전자수가 몇 개였어? 7개니까 여기 다 채웠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채워야 되겠지? 그러면 3s1이 들어가겠죠? 바닥 상태니까. 그럼 얘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있었다는 얘기야? 1s2, 2s2, 2p에 6개, 3s1에 1개가 있었으니까 얘는 어디야? 3주기 원소,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는 나트륨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m 플러스 l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얘도 m 플러스 l이 3이고 3인데 같잖아. 그럼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거냐? 아니죠. 왜? 우리가 이름 붙일 때 얘는 무슨 양자수였어? 주양자수. 얘는 부양자수. 누가 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에너지 준위에는. 아무래도 주양자수가 얘하고 얘가 같을 때는 주양자수가 큰 게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싸움의 원리,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전자를 채워간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양자수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마지막 양자수가 뭐였어? 스핀 자기 양자수죠. 스핀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 한 개, 최대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는데 무슨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했던 거야? 반대 방향. 누가 플러스 2분의 1인지는 몰라. 하지만 얘가 플러스 2분의 1이었다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원리가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베타 한다는 얘기는 밀어낸다는 얘기잖아. 그럼 봐봐. 전자가 오비탈에 배치될 때는 배치될 때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쌍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이 얘기가 만약에 여기 ES2잖아. ES2면 주양자수 같죠? 그 다음에 부양자수 같지? 얘는 ML값, 자기 양자수 값은 0으로 같죠? 근데 전자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얘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리를 해보면 이것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한 개의 오비탈에 최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한 개의 오비탈에 최대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전자가 무슨 방향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얘가 최대 전자가 두 개 들어가는데 두 개 들어갈 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파울의 베타 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우리가 이거 지울게요. 이제 이건 지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전자 배치를 했다면 얘가 파울의 베타 원리가 얘는 만족을 하지만 파울의 베타 원리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싸움의 원리는 만족한다. 이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자 배치할 때 여러분들 네모로 쳐서 전자 배치를 해도 되고, 네모를 쳐서, 아니면 짝대기를 그려서 전자 배치를 해도 되고, 그러면 이랬을 때 화살표까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파울의 베타 원리가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얘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뭐야? 파울의 베타 원리에 만족하죠? 한 개의 오비탈에 최대 두 개씩 들어가 있고, 맞죠?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파울의 베타 원리에 만족하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용어 하나 잠깐 정리할게. 파울의 베타 원리는 뭐라 그랬어? 네 가지 양자수 같은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파울의 베타 원리에 위배됐을 때는 얘는 이런 전자는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 볼 때는 질문 안 하는데 얘 바닥 상태야?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얘가 들뜬 상태야? 바닥 상태야? 이렇게 질문 안 하는데 문제집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서 얘가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들뜬 상태가 아니다. 이런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용어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큰 시험일 때는 파울의 베타 원리 위배되는 거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바닥 상태가 아니다.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바닥 상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무슨 규칙을 배운 거야?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배운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가 전자 배치가 만약에 1S에 이렇게 돼 있고 2S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는 무슨 규칙에 위배가 된 거야? 파울의 베타 원리에 위배가 된 거지. 그럼 얘는 들뜬 상태. O야 X야? 들뜬 상태이다. 그럼 얘는 X가 된다는 얘기죠? 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파울의 베타 원리에 위배된 들뜬 상태는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근데 만약에 얘는 바닥 상태가 아니다. 그럼 얘는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얘는 바닥 상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전자 배치 규칙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시험에서 질문하는데 문제집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들이 있거든. 여러분들 이 파울의 베타 원리가 위배됐으니까 들뜬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모순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 이건 주의. 주로
내신 공부하고 이럴 때는 좀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럼 큰 시험 할 때는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그럼 파울의 베타올리가 뭐였어? 한 개의 오비탈은 최대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간다 그랬어?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야지만 네 가지의 양자수가 같아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좀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싸움의 원리랑 파울의 베타 원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훈트의 규칙을 한번 볼게요. 훈트의 규칙. 자, 훈트는 약간 싸움의 원리하고 비슷해. 싸움의 원리하고 비슷한데 자, 일단 볼게. 훈트의 규칙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 이런 얘기 나왔죠. 에너지 준위가 같다? 이 말이 뭐냐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p 오비탈이 있죠. 이 p 오비탈에 얘가 전자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p 오비탈 몇 개 있었니? EPX, EPY, EPZ가 있죠. 오비탈이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3개. 근데 S 오비탈은 몇 개 있는 거야? S 오비탈은 한 개밖에 없잖아. 한 개밖에. 그럼 얘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있어? 없어? 지금 우리가 다전자 배우는 거야? 없죠? 네, 다전자를 배우니까 없죠? 그럼 우리가 누굴 얘기하는 거야? p 오비탈 같은 거나 d 오비탈 같은 거나 f 오비탈. 오비탈이 s 오비탈은 1개, p 오비탈은 3개, d 오비탈은 5개, f 오비탈은 7개가 있었잖아. 그 중에 여러분들이 20번까지 배우니까 p 오비탈에는 에너지 준위와 같은 오비탈이 존재했기 때문에 훈트의 규칙은 어떤 오비탈을 여러분들한테 살펴봤다는 얘기야? p 오비탈을 살펴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p 오비탈에는 가능한 한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 배치를 하더라. 이런 얘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책상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2개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앉아? 여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서 앉지 않죠? 한 명 이렇게 앉지? 옆에 앉아있으면 반발력이 좀 생기잖아. 그거랑 비슷한 원리야. 그래서 이 홀전자, 혼자 앉는다는 얘기야. 지금 전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홀전자. 이게 홀전자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여러분 주기율표 할 때는 홀전자수도 필요하니까 얘가 홀전자. 그럼 얘는 뭐야? 짝지은 전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짝지은 전자. 또는 이 짝지은 전자를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얘도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 얘도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 그럼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이 2개로 표시가 된 거죠. 근데 전자가 모두 채워졌다. 그럼 모두 채워졌다는 얘기 뭐야? 2개씩 들어가 있다. 짝지은 전자다. 전자쌍으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표현이야. 전자쌍, 그 다음에 짝지은 전자, 그 다음에 모두 채워졌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봐봐. 위에 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지울게요. 자, 위에 거를 보면은 질소했을 때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 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가 됐죠. 근데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는 몇 개가 된 거야? 하나, 둘, 3개. 얘가 채워진 거죠.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 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 있죠.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은 몇 개야? 하나, 2개가 채워진 거죠. 이런 용어야. 전자쌍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훈트의 규칙을 다시 돌아오면 훈트의 규칙은 뭐야? p 오비탈에 홀 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는 얘기죠. 에너지 준위가 같으니까. 근데 얘는 홀 전자가 몇 개 있어? 1개 있죠. 얘는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럼 누가 좀 더 안정하다는 얘기야? 얘가 더 안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탄소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 탄소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만약에 탄소의 오비탈을 이렇게 표시할게. 요거 지우고요. 자, 요거 지우고 자, 탄소를 전자 배치를 다시 해볼게. 이것처럼 얘가 지금 얘는 지금 파울리 베타올 2배가 됐고 자, 다시 한번 쓸게. 여기가 1s, 2s, 여기가 2p야. 그러면 얘 전자가 이렇게 전자가 배치가 됐다. 탄소가 전자 6개 맞죠? 홀 전자가 몇 개가 된 거야? 4개가 됐지. 만약에 바닥 상태였다면 전자 배치가 그리고 이거 오비탈의 에너지 같다는 앞에서부터 채워가는 거 아닙니다.
어디부터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누가 바닥 상태가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싸움의 원리가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야. 싸움의 원리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훈투의 규칙은 어디 오비탈을 본다 그랬어? P 오비탈을 살펴본다는 얘기했잖아. P 오비탈을. 그럼 볼까? 여기서는 1s2, 2s2 채워졌죠? 2p의 두 개. 싸움의 원리 만족해? 안 해? 만족하죠. 아래 거는 1s2고 2s에 1 들어갔고 여기에 3개 들어갔으니 여기 채워졌니? 안 채워졌니? 싸움의 원리에 위배가 됐죠. 그죠? 그럼 누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야? 얘가 더 안정한 바닥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 무조건 홀전자수가 많다고 바닥 상태가 아니라 싸움의 원리가 먼저 맞고 그 다음 P오비탈의 홀전자수가 많을수록 안정한 원소가 된다. 이런 언어를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파울레 베타 원리에 위배되면은 들뜬 상태라는 표현을 안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참고 우리가 들뜬 상태가 되는 경우는 싸움의 원리에 위배가 됐을 때 싸움의 원리 그 다음에 훈투의 규칙에 위배가 됐을 때만 우리가 들뜬 상태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약속한 거야. 여러분들이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말고 파울레 베타올이 존재하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닥 상태가 아니라고 표현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파울레 베타올리는 위배됐으니까 들뜬 상태라는 표현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큰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전자 배치 M 플러스 L 값이 뭔지 이런 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은 우리가 오비탈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한번 봤잖아.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원소 찾을 때가 필요한 거고 주기율표랑 관련돼 있어 원소 찾을 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안 되거든. 자, 볼게. 자, 그러면 학생들이 그린 원자 탄소라는 얘기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는 기억해 둬야 되겠죠? 탄소의 원자 번호 6번이라는 거 알고 있죠? 6번이고 전자 배치 가다를 나타낸 것이라는 얘기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가는 봐봐. 가는 바닥 상태야, 들뜬 상태야? 1s2 들어갔는데 2s1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얘는 무슨 규칙에 위배가 됐어? 싸움의 원리에 위배된 들뜬 상태가 되겠죠. 들뜬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1s2, 2s2, 2p 두 개는 맞죠? 그럼 싸움의 원리는 만족하지? 근데 위배가 된 건 뭐야? 위배가 된 거. 얘도 파울레 베타 원리 위배된 거 없다. 한 개의 오비탈은 최대 몇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2개 이상 넘어간 거 없죠? 없고 그 다음에 뭐야? 방향이 같은 것도 없죠. 그래서 싸움의 규칙에만 위배가 됐고 얘는 지금 싸움의 규칙은 만족하죠. 두 개니까 싸움의 원리는 만족했지만 무슨 규칙에 위배된 거야? 파울레 베타 원리도 만족했죠? 2개가 들어갈 때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훈트의 규칙이 뭐였어? P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같은 P오비탈은 3개가 있기 때문에 한 개씩 홀전자가 가장 많을 때 뭐 하다는 얘기했어? 안정하다는 얘기했죠. 그럼 얘는 무슨 규칙에 위배가 된 거야? 훈투의 규칙에 위배가 됐지. 얘하고 얘가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무슨 상태야? 싸움의 원리 만족했죠. 파울레 베타 원리 만족했죠. 그 다음에 훈투의 규칙도 만족했죠. 그럼 얘가 무슨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3가지 규칙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선생님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훈투의 규칙에 위배가 되는 경우는 참고 이 바닥 상태라고 얘기했죠. 얘가 P오비탈만 볼게. P오비탈의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도 뭐야? 홀전자는 2개 되는 거. 얘도 홀전자 2개, 얘도 홀전자 2개 되는 거는 맞죠? 훈투의 규칙을 만족하는 것 같지만 훈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홀전자가 들어갈 때 스핀 방향은 같다라는 얘기했거든요. 같은 방향에
스핀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럼 얘는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했을 때도 얘도 바닥 상태가 아닌 들뜬 상태가 되겠죠. 훈트의 규칙에 위배가 되면 들뜬 상태로만 표현해도 된다 그랬죠? 얘는 그래서 바닥 상태가 아니라 들뜬 상태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죠? 참고야, 이거는. 예. 그렇게 심화로 많이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건 참고니까 그냥 하나 더 알아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야? 싸움의 원리, 파울레 베타 원리, 그 다음 훈트의 규칙을 갖고 여러분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들뜬 상태, 나도 들뜬 상태, 다만 바닥 상태가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기억, 가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는 거, 싸움의 원리에 위배가 됐죠. 그럼 얘가 들뜬 상태. 그 다음에 다는 바닥 상태, 다는 모두 다 만족하니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디귿은 가와 다는 모두 파울의 베타 원리에 만족하는 거 맞죠? 얘 뭐야? 한 개의 오비탈에 최대 2개 들어간 거, 위배된 거 없고, 방향은 다 무슨 방향이야? 모두 다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죠? 그럼 모두 다 파울의 베타 원리는 만족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큰 시험 수능, 대수능 볼 때도 이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대한 건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출제율도 많이 높았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여러분들이 용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바로 바닥 상태 전자 배치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원소 찾는 걸 한번 연습을 해야 되거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현대 오비탈에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한번 배워봤어. 여기까지 화학 강사 이수관이었습니다.